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다시 여러분. 국제정세 전망 2021년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준영 원장님이 쓰신 서문, 고작 서문 4페이지 갖고 30분을 했는데,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타이머를 좀 셋업하고. 자, 전편에 미국은 그 어느 나라도 동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도전했죠.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과 을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갑질을 할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전 세계, 미국 선교사님이, 백인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이번 캄보디아 선교사가 헤이티나 더 못 사는 나라 가서 선교를 해도 갑과 을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니까 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음에. 그러니까 갑과 을, 아니야 나는 갑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갑이에요. 그냥 오는 순간 갑인데, 문제는 갑질만 하지 말라는 거죠.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과 을질이 문제예요. 을질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처럼 미국은 역사적으로 동맹을 동등한 친구로 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갑의 관계를 배제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진정으로 캄보디아인과 동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사역하는가, 아니면 한 번도 동등한 갑으로 간주한 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캄보디아 연구원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센터 벌써 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죠? 장완익 선교사님은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갑과 을로 풀라고 그러고, 우리 길서 선교사님은 이제 캄보디아 리더십에 대한 거, 우리 황정철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가족의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갑과 을, 사회 인류적에서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 그래서 제 이 책을 뭐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할 제가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갑과 을에 대한 이 선교를 한국말로 우리 CRRC 팀들이 어느 섹션별로 이렇게 맡아가지고 캄보디아 연구원들이,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위해서, 거기 CAI 거기에 우리 이교육 선교사님이 올려주셨잖아요. 이 글을. 이거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커버까지 만들어서 프린트해가지고 일부러 50 들더라고요. 싸요. 여기 갖다 주니까. 이걸 좀 프린트해서 좀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그렇다면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계속 나갑니다. 우리 김준영 님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의 대중 봉쇄망 구축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상호 운영성의 제고에 방점을 두었던 것은 오바마 8년의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상 이익을 위해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아베와 스가 정부는 동북아에서 가장 신냉정 전략을 추구하며 미중 갈등을 활용해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잘 썼을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거의 방치했던 오바마 행정부 8년의 전략적 인내에 부활 가능성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죠? 같은 맥락인데, 그 코끼들이 싸우는데 개미 새끼들이 죽고 말이죠. 고래들 싸움 통해 새우등 터지는데, 그러나 전망적인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합니다. 이게 좋은 리포트죠.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선 바이든 캠프의 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의 태도로 인해 표면화된 바는 없으나 몇 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추진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라는 지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무시한 게 아니야. 우리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 그냥 못한 거예요. 그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바이든 진영은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 노벨상 피스 노벨상 받겠다고 하도 뻥 깠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로 하는데 이제 가장 두려운 건 이거죠. 두려움. 그러나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최선적이자 상대를 움직일 레버리지로 이용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북의 평화 공존입니다. 북중로 대한 한미일 진영 간 대치의 부활을 막으려면 남북의 평화 공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오 마이 굿네스. 이게 뭐예요? North Korea, China, 북한, 중국, 러시아 vs 누구랑 싸워? 남한, 미국, 일본. 이러한 포맷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레버리지가 뭐예요? 짝대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거운 거 할 때 이렇게 쓰는 짝대기. 돌 놓고 할 때 레버리지. 그 뭐야? 우리는 계속 망가지. 우리의 소원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통일이 되는 순간 레버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루지 않는 거라는. 무슨 얘기냐? 우리 현실적인 갑이 을을 이용할 때 우리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뭐죠? 갑과 을의 관계죠.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죠? GDP를 보세요. GNP를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갑질할 때, 그죠? 미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뭐예요? 갑과 을의 관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인류학적으로 보나 무슨 어떤 경제적으로 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갑질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훈센한테 돈 내놔, 이게 갑질이거든. 근데 그 갑질을 왜 해? 일부러 자기의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캄보디아 리더들은 또 어떻게 그 레버리지만 캄보디아 예를 들어 폭포 나고 막 홍수가 나면 전번에 몇 년 전에도 막 220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푸놈팽 포스트를 영어로 저는 카마의 말을 못 읽으니까 푸놈팽 포스트를 매일 사가지고 클립해서 잘라가지고 클립했어요. 거의 뭐 한 3주를 매일 그 홍수에 대한 걸 리포트를 제가 했는데 캄보디아 홍수가 났습니다. 영어 신문에 계속 지금 30명이 죽고 있습니다. 40명이 죽고 있습니다. 80명이 죽었습니다. 120명이 죽었습니다. 120명인가 죽었을 때 계속해서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 죽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레드크로스 도와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뭐 티어 펀드도 도와주시고 뭐 옥스팜도 뭐 도와주시고 뭐 세계적 그린 거린들.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캄보디아에는 정책적으로 홍수가 났을 때 막기 위해서 $4 밀리언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나 $4 밀리언 있어요. 레드크로스 딱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뭐를 읽었냐면 푸놈팽 포스트에서 그 모임에 이 홍수로 지금 사람이 뭐 100여 명 죽었다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그 해결 문제점을 하는 모든 NGO들 미팅에 그 400만 불 버짓을 쓸 수 있는 캄보디아 대표가 안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캄보디아 백성의 목숨을 레버리지로 갖고 와요. 이게 뭐예요? 갑질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리더들의 갑질이라. 왜? 을을 이용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런데 캄보디아 목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갑질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터졌죠. 그래서 제가 그거 막느라고 제 나름대로 너무 잘못된 그 사건이었거든. 어떤 사건이었냐면 백인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 백인 단체가 키운 캄보디아 목사 300명이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너희들 사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넘버 원이 뭐였냐면 한국 선교사였어요. 이게 2010년 제 박사 논문에 써 있습니다. 여기도 발표. 2010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제가 박사 연구 들어가서 2011년도인가 이제 그 큰 미국 단체들, 캄보디아에 있는 단체들 연구하러 갔다가 거기 단체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자라도 이번에 우리 300명 목사들 모여서 컨퍼런스 했는데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너희들 사역의 가장 큰 문제 했는데 다 모아보니까 300명 중에 대부분이 넘버 원이 이유가 한국 선교사예요. 저희가 사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왜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네가 뭔데 또 뭐 이러고 막 욕 먹거든요. 그러고 저는 그냥 리서처로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네가 뭔데 건방지다 그래 뭐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뭐 넌 그러니까 미국 놈이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발표했다가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발견한 데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백인 대표한테 그랬어요. 다 그 인터뷰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거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부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추방해달라.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선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하나는 아파요. 자기 앞에 와서 막 통곡을 하더래요. 자기가 13년에서 교인 키워놨더니 한국 목사가 와가지고 옆에다 예배당 차리고 자기 교회 와서 쌀 주더니 3개월 뒤인가 6개월 뒤에 다 뽑아갔다. 막 통곡을 하대. 다 뺏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열 받죠. 영적 리더로서 열 안 받겠어요? 여러분 교회 그 성도들이 그랬다면 열 안 받겠어요? 열 받았지. 그래서 한국 속에서 추방론을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캄보디아 목사, 그 한국 선교사님들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 쫙 모아가지고 뉘앙스란 게 있다. 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그러면 저기 미국 선교사 다 내쫓아 달라고 우리 쓰자 정부에. 그래가지고 우리 머리통 터지게 싸워보자. 미국 선교사랑 한국 선교사랑. 야 마귀 새끼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사탄은 할렐루야지. 그거 하라 선교하냐? 너희들 지금 선교 뭐 지금 100년 간다고 앞서간다고 그러고 우리 기껏해야 지금 뭐 30년. 그 형 노를 좀 제대로 해라. 형이라고 생각하면 덮어줘라. 그리고 좀 같이 연구해보자. 진짜 그런가. 근데 연구해보니까 그런 점이 많아요. 와, 왜 이렇게 쌀 주는 교회가 많은지. 왜 이렇게 막 버스로 막 뽑아가는. 그래가지고 막, 예, 그때 2020한 뭐 MK 2020인가 그때 했을 때도 막 젊은 캄보디아 목사들이 저를 막 붙잡고 왜 한국 속에서 와서 우리에게 막 쳐놓냐고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이렇게 레버리지로 이용하지 않는 캄보디아 백성들을 캄보디아 민족, 캄보디아 역사, 캄보디아 수준을 자꾸 좀 못 사는 나라라고. 그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돼버린다. 미국처럼.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는 요동치는 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안보 퍼퓰리즘 바로로 지정학의 규환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태로졌습니다. 이건 내가 왜 얘기하냐면 훈센이건 어느 정권이건 자기한테 유익하게 한국 선교사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다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시건방지게 굴면.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어디를 얘기하나. 예를 들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쫙 설베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쫙 했는데 아직은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돈도 들어오고 뭐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안보 퍼퓰리즘 캄보디아를 위해서 캄보디아 안보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쫙 했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 뿌리 그죠? 뿌리에서 저 사람들을 우리 너무 무시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전번에 푸놈펜 포럼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요? 푸놈펜 포럼에서 제가 갑과을에 대한 거 몇 년 전에 발표했더니 거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갑과을 뭐 이렇게 고상한 게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들 모여서 모임을 했는데 설교를 했던가 발표를 하던 분이 갑자기 이거 좋은 것들을 잘해주니까 아들인 줄 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한국 선교사 입에서 캄보디아 사람을 향해서 종들을 잘해주니까 아들인 줄 안다. 그 얘기가 딱 선포됐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그냥 무슨 소리야 우를 하든지 무슨 말씀이를 그렇게 하세요. 내려오라 그러든지. 근데 오히려 아멘 그러고 박수치고 키그덕거리고 좋아했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2년 전에 저기 강남 호텔에서 미국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백인 선교사가 And those guys, these slaves, these servants, man, don't be nice to them. If you're nice to them, they think they're sons and daughters. 근데 막 아멘,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박수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 선교사가 한 말을 영어로 한 거거든요. 네. 못 알아들 분들 계시죠? 얼마나 내가 만약 거기 앉아 있으면 야 이 개새끼들아 나가 이씨. 왜 남의 나라 와서 지랄 자빠지고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 백인 선교사. What the? Get the hell out, man. You don't belong here. 너는 선교사 자격을 잃은 놈이야. 나가버려. 왜 너 미국 놈들이 백인 놈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 뭐 종들을 잘해주니까 아들인 줄 알아. 더그 새끼야. 그랬을 거예요. 아우 제가 너무 세게 나갔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원을 이렇게 세게 나갈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선교 동원가라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며칠 전 방지일 목사님 책, 방지일 목사님 책, 성도의 생활이라는 책을 강의를 하다가 깜장신을 며칠 준비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겸손한 척 했으니까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글쎄 받아줄래나 캄보디아 선교회에서 뭐 파송이 없으면 안 받아준다면서요. 근데 어쨌든 저도 좀 한번 어플라이 해보려고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한국 선교사로서 그 배를 같이 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주여 정말입니다. 백차적 민족주의.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고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길래 남의 나라 와서 종 취급을 합니까? 네. 우리 방지일 목사님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들을까? 방지일 목사님은 벌써 1937년도 와 이거 대단한 걸 제가 이번에 1937년도 그 아버지 1930년 방효원 선교사님 이 벌써 글로 쓰셨어요. 계자시라는 것은 그죠? 1970년에 방효원 선교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동일화.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동갑화를 합니다. 선교사의 동일화가 아니라 갑과 을로 볼 땐 선교사의 동일화를 선교사의 동갑화. 우리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원에서는요 정말로 이 갑과 을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리더십 문제, 교회 가족 체제 문제, 역사적인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회인류학적으로 문제, 선교학적으로 문제 어떻게 이걸 좀 잘 풀어야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만 떨지 말고 근데 벌써 1937년도에 아니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 방효원 목사님 그랬고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으로 떠날 때 인천에서 이제 배 타고 떠날 때 자기의 그 친구가 현수막을 쫓아오면서 지일아 방지일아 너는 중국 가서 중국인이 돼서 죽어라. 중국인이 돼서 죽어라. 중국인 깔리 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천하게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 철학이 못 받겠죠. 우리가 몇 년을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프린시플은 중요한 거죠. 그죠? 동일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거에 발표하지만 제가 깜장신에서 가르칠 때 우리 보여줘요. 방질 목사님이 처음에 선교 들어갔을 때 사진과 중국을 떠날 때 그때 벌써 중국 시민 개화하셨죠. 중국 시민이 돼서 중국 옷 입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중국 사람들은 옷을 빨지 않고 있습니다. 꾀제제하고 신발을 새 신을 신으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껴서 고쳐서 신어야 중국인다운 중국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방효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구권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왜? 선교사의 동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나탄 벙크 그분의 박사 논문이 뭔지 아세요? 조나탄 벙크는 박사 논문에
자기가 중국과 아프리카와 뭐다 연구해 봤더니 선교사가 동일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분의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키 논문 중에 하나가 조나탄 벙크의 주장은 선교사 동일화는 불가능하다. 7가지의 면으로 봐요. 7가지 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1937년에 우리 박 목사님, 이 목사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이 팀이 말이죠. 가능한 뿐만이 아니라 가능케 했고 가능한 것을 몸으로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방질 목사님이 중국을 떠난 뭐 4, 50년이 지났는데 그 방질 목사님이 키웠던 제자의 손자 손녀가 100살 때 선물을 비밀리에 갖고 옵니다. 이건 대단한 얘기.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이 캄보디아를 오래 떠났어.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50살이면 100살 될 때, 그죠? 여러분이 키운 제자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갑과 을 관계 할 수 있습니까? 왜? 갑과 을의 관계는 뭐냐면 갑이 을로 갑되게 올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고 뭐예요? 승천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방질 목사님의 그 복음은 간단명랑하면서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동갑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제자들에게 올려야 된다. 같이 올려야 된다. 무시하지 말고. 왜 갑질을 하냐 말이야. 언어적 갑질을 왜 하냐 말이야. 왜 한국 선교사님의 얘기할 때는 네 한국 선교사 뭐 내 선교사님은 그런데 내 목사님 한국 김 목사님 탕 목사는 이렇게 가냐 말이야. 제가 갑질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직접 체험하니까요. 여기서. 네, 언어 갑질.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인데 나이도 얼마 안 들었어요. 40대 초반인가. 근데 그 목사가 저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제가 김 목사님 만났죠. 김 목사님하고 탕백홍 목사랑 만났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좀 뭐라고 하셨어요? 네, 김 목사님하고 탕백홍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온 셰파란 40대 목사가.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세계에서 존경하는 목사 10번에 드는 탕백홍 목사님을 제가 64개국에서 만난 모든 목사를 통틀어 방질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10명 안에 드는 목사님이 탕백홍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파란 목사 꼬마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김 목사님과 탕백홍 목사를 만났다. 근데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밑에 쫙 깔은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우세하고 그지 같은 나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무식한 저것들, 이것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심하자는 거예요. 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체 논문 다 읽었어. 그래서 동남아시아 몇 장 안 돼요. 아이씨. 근데 동남아시아는 아예 캄보디아는 빠져 있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아시안의 관계 대화. 그래서 아예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빠져 있어요. 가도 안 들어있고 나도 안 들어있고. 네. 그냥 주요 토픽이 아니에요. 가나다 빠져 있고 딱 한 번 캄보디아라는 단어 딱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상 군부 통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민주화를 요구하는 급박한 국내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태국. 그 다음에 마약 및 범죄의 전쟁으로 다수의 불법적 살해가 자행되고 있는 필리핀. 그리고 훈센 총리가 30년 이상의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가 서클했어. 노랗게 칠했어.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세계 국제 정세와 동남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와요. 아, 이걸 갑질이라니. 그냥 갑과 을의 관계죠. 갑질도 아니다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이거를 보면서 사실 캄보디아에 와 있는 우리는 통곡을 해야 돼요. 캄보디아를 향해서. 막 울어야 돼요. 아씨,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나라가 이렇게 진짜 그지 취급을 받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지라고 하지 않나. 나 태국의 정치성. 그래서 나 다 말레이시아 총리 교체 가능성, 필리핀 2002세 대선 전망, 싱가포르 권력 중의 불확실, 현재로서는 리콴유 전 총회 가문의 제3대 권력 승계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뭐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세에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콴유에 대한 얘기를 쭉 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제 정세 2021년 전망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은 제가 이곳에 여기 아라타라는 데 집을 하나 살라고 해요. CRRC 캄보디아 연구원은 우리 또 아내 하는 오아시스 하우스. 20년 전에 우리가 한 30만 불 들여서 저 깜뽕참에 밝은 미래 학교라는 걸 거기 있는 분을 도와서 후원을 해서 했습니다. 20년 전에 30만 불 엄청난 돈이었죠. 지금도 엄청나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하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손 다 넣고 이제는 집 짓는 거 안 해.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 아내가 하는 오아시스 하우스 카운슬링 센터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평생 그거를 자기 직업이 아니라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콜링으로, 사명으로 그러기 위해선 렌트를 내고는 할 수 없잖아요. 크리스찬 카운슬링 센터는 미국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네, 후원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를 우선 사놓고 그다음에 우리 리서치 센터도 제가 모아놓은 책들 다 갖다 놓고 종종 모임도 하고 그죠? 여기 지금 깜장신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학생들 또 제가 RUPP에서 한 학생들 철학과 학생들 철인들 좀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모임도 하고 라이브러리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그 데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깜장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클래스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와서 교회만 개척하는지 성경 그거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티알러지라고 이번에 우리 마원석 교수님이 저에게 준 선물인데 여기 지금 아시안 티알러지 여기에서 뭐라고 발표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 거의 90% 이상이 한국 선교사들은 신학교 가서 MDiv하고 목사로 훈련을 받았는데 목사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뿌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개척한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은 교회를 birth해야 되는데 교회를 낳아서 그죠?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제 연구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개척교회 90% 이상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담임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나쁜 놈들 그 연구에 그건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신 이 사역지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원 CRRC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구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지에서 멋진 선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같이 하십시다. 저도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아멘. 또 다음 북톡에서 봬요.